가슴 부위 근육에 대해서 먼저 근육학 먼저 공부하고요. 그다음 실기할게요. 상대적으로 다른 등 근육인 어깨 부위에 비해서 가슴 근육이 좀 발달시키기가 쉬운 부위 중에 하나예요. 가슴이나 다리 이런 부위는 발달시키기가 쉽거든요. 물론 그만큼 많이 하는 근육이 발달하겠지만 그런 운동하는 뭐 고립이라든지 구조성을 봤을 때 좀 쉽게 발달한다고 보셔야 돼요. 가슴 근육은 뭐 남자의 상징이기도 하고,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가슴 발달이 좀 힘들죠. 왜냐면은 남자에 비해서 가슴 근육이 작다 보니까 또 발달을 해도 보이지도 않고 가슴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 가슴 부위 근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근육이 있죠? 대흉근, 소흉근. 자, 소흉근은 대흉근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요. 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집어넣고 대흉근 안쪽으로 딱 파고들면 만질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소흉근이고요. 소흉근의 1번, 2번 어디가 기시부일까요? 저 보지 말고. 1번, 2번. 그치? 1번이 기시부, 2번이 정지부예요. 그래서 소흉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시부 정지부니까 정지부가 앞으로 이렇게 기시부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견갑골을 안면 모음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자, 기시부는 늑골 3, 4, 5번의 기시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정지에 있거든요. 여기가 뭐죠? 명칭이, 여기에 명칭이 오해돌기. 오해돌기는 여기 만져보면은 어깨 여기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원래 근육이 붙는 자리가 만져보면 좀 아파요. 여기에 소흉근도 붙어 있고, 뭐 상완 이두근의 단두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머슬이 붙어 있거든요. 오해돌기. 오해돌기는 어떤 뼈일까요? 뼈 명칭은? 오해돌기는 그 뼈의 부분의 명칭이고, 오해돌기 뼈의 명칭. 네? 오해. 오해골? 그렇지, 견갑골. 자, 견갑골은 이 등 뒤쪽에, 어깨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데 오해돌기는 거기서 앞으로, 그 견갑골 앞으로 좀 이렇게 빠져나온 부리가 있거든요. 부리돌기라 그러는데 거기에요. 오해돌기의 정확한 그 뼈의 명칭은 견갑골. 견갑골의 한 부위가 명칭이 오해돌기예요. 오해돌기에 소흉근이 정지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해돌기가 여기서 수축하게 되면, 오해돌기가 아니고 저기 소흉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오해돌기, 견갑골이 움직이겠죠. 어떻게? 소흉근의 어떤 쪽으로? 어떤 쪽으로? 항상 근육은 정지부가 기시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근육은요, 고무줄하고 똑같아요. 두꺼운 고무줄을 늘려서 딱 붙였어요. 여기다가 딱 붙였어요. 늘려서 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지부가 기시부 쪽으로 이쪽으로 딸려오겠죠. 고무줄이랑 똑같아. 근육은 기시부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지. 그래서 견갑골을 안면 모음, 그리고 견갑골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하고. 자, 액션을 볼까요? 자, 늑골 3, 4, 5번의 기시에서 위로 올라가서 오해돌기 정지에 있죠. 그 위로 대흉근이 덮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진 않아요.
안으로 만질 수는 있지만 자, 소형근이 수축하게 되면 견갑골 오해 돌기가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기능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기능을 하게 되죠. 자, 호흡할 때 호흡분의 기능으로도 작용을 해요. 이때는 기시부 정지부가 바뀌는 거지. 여기가 기시부가 여기가 정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형근이 쓰이는 그런 케이스,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소형근을 쓰는 행동, 쓰는 자세. 요거는 대형근에 의해서 상완골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경합골은 뒤에 있잖아요. 경합골이 앞으로 움직여야지. 가슴 운동할 때 바벨을 빈 상태에서 앞으로 빼지 않잖아요. 그죠? 소형근이 상관없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스마트폰 볼 때, 이때 많이 쓰여요. 내지는 컴퓨터 할 때, 견갑골 앞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때 많이 쓰여요. 다른 건 별로 안 쓰여.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컴퓨터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라운드 숄더, 견갑골이 앞으로 모인 요 자세, 라운드 숄더거든요.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예전에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운동을 지도하다 보니까 라운드 숄더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 숄더가 되면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지장이 있어요. 자세가 안 나와.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은 이 소흉근이 만성적으로 타이트해요. 일시적으로 묻힌 게 아니고 만성적으로 짧아져 있어. 예, 유연성이 안 나와요. 가동 범위가 안 나와. 당겨버리니까 항상 이 자세로 다니는 거죠. 근데 운동할 때 가슴을 내밀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가 있을까?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돼. 이게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스쿼트 할 때 발을 짊어지려면 가슴을 내밀고 견갑골을 뒤로 모은 상태에서 승모근 위에 딱 올려놔야 돼. 근데 요게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이 상태 이렇게 돼버리면은 발을 매도 여기 경추에 걸리고, 또 이제 스쿼트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등을 똑바로 하라. 그걸 뭐라 그러죠? 아치를 만들어. 그래서 아치. 예.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슴을 내밀고 가슴을 내밀어야 되는데 요게 안 돼. 구부정해져요. 구부정해지면은 스쿼트가 안 됩니다. 자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데드리프트 할 때 마찬가지 아치가 돼야 되는데 요 아치가 안 나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바벨 로우 알죠? 바벨 가지고 허리 숙인 상태에서 당기는 거. 거의 모든 로우 동작을 할 때는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수축할 때 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안 돼.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수축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견갑골을 모으고 쭉 뒤로 빼줘야 되는데 요 동작이 안 돼요. 내지는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만 삐뚤어진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모든 운동을 할 때 동작이 삐뚤어져. 어깨 운동을 할 때도 바벨이 옆으로 삐뚤어져. 가슴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운동할 때 자세가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하기 전에 소흉근을 좀 풀어주고 늘려주고 운동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 한번 해볼게요. 소흉근 만져가지고 소흉근 푸는 방법, 그리고 소흉근의 스트레칭 요거죠. 그래서
소형근이 스트레칭 되고 또 스트레칭하고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정상적인 이런 자세고 소형근이 짧아져서 라운드 숄더가 된 이런 자세예요. 굉장히 자세가 안 좋아지죠. 등도 굽고 어깨도 말리면서 또 목도 빠져나가고.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이 어깨만 앞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어깨 앞으로 모이면서 등이 굽고 고개도 앞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소형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대형근이 중요하죠. 대형근은 팔을 움직여주는 굉장히 강한, 힘이 강한 그런 근육이에요. 팔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자, 대형근은 크게 세 부위로 나누죠. 상부 대형근, 또 어디? 중간 대형근, 하부 대형근. 근데 사실 해부학적 구조를 봤을 때는 하부 대형근은 없어요. 예. 중부랑 하부랑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위치상으로 늑골 쪽에 좀 기시해가지고 이제 하부 대형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해부학에서는 상부 대형근, 중간 대형근. 그래서 클라비클 헤드, 이게 충골이 스터넘이거든요. 스터넘 헤드라고 나누죠. 자, 그럼 어쨌든 1번, 2번 중에서 기시부가 어딜까요? 1번, 2번. 1번. 그치, 1번이 기시부가 되고 2번이 정지부가 되죠. 그래서 대형근이 수축하게 되면은 정지부가 대형근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상부 대형근의 기시부가 어디예요? 요 뼈가 무슨 뼈죠? 쇄골이죠. 쇄골. 한글 용어로는 빗장뼈라고 해요. 예. 교육하려니까 한자 용어도 외워야지. 응? 한문, 한글 용어도 외워야지. 또 원어도 외워야지. 자, 할 게 많네. 클라비클이라고 하죠. 예. 빗장뼈, 쇄골. 쇄골의 안쪽의 기시에서 옆으로 나와서 상완골에 정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부 대형근이 수축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 상완골 어쪽으로 움직일까? 어쪽으로? 상부 대형근에 어쪽으로? 기시. 그치, 기시부 쪽으로. 모든 근육은 정지부가 그 근육의 기시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상완골이 상부 대형근의 기시부, 쇄골 안쪽의 기시, 위쪽의 기시에 있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자, 중간 대형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상완골이 이쪽으로, 흉골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중간 대형근에서 스터넘 헤드에서 약간 이 늑골 쪽, 아래쪽 요 부분 쪽이 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상완골이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경관절의 이걸 해부학적인 이제 관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요? 명칭은 팔이 안쪽으로 모이는 거를 모으다. 뭡니까? 모으다. 내전이죠. 내전인데 어떤 내전? 수평 상태에서 모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 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형근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경관절의 수평 내전이에요. 수평 내전.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2차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데 경관절의 굴곡. 경관절의 굴곡이 뭘까요? 경관절의 굴곡. 굴곡 신전은 앞뒤로 움직임이죠. 굴곡이 뭐예요? 이거예요. 앞으로 움직이는 거죠. 경관절의 굴곡을 할 때 쓰여요. 그럼 경관절의 굴곡을 할 때 상부 대형근이 쓰일까요? 중간 대형근이 쓰일까요? 상부 대형근이 쓰이는 거예요. 자, 경관절 굴곡을 할 때 주 역할은 삼각근 전면이 그 기능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상부 대형근도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관절의 내전, 외전되어 있는 경관절을 안으로 모아주는 경관절의 내전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경관절 내회전, 경관절을 내회전, 뭘까요? 내회전이 요거 좀, 요거 내회전 아니야. 요거는 회내, 통째를 안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내회전.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팔꿈치 굽혀진 상태에서 안으로 돌릴 때 내회전이죠. 요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세뇌가 돼야 돼. 요거 손만 움직일 때 회내, 프로네이션, 밖으로는 회외, 슈피네이션. 알겠죠? 내회전은 상완골, 팔이 전부 다 같이 돌아가는 게 내회전이에요. 같이 돌아가는 게 내회전이고. 아시겠죠? 대형근의 기능을 볼게요. 자, 클래프럴 헤드, 스터넘 헤드, 하부 대형근. 자, 상부 대형근은 위로 움직이죠. 중간 대형근은 앞으로 움직이고, 하부 대형근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프레스 운동을 할 때 대형근이 쓰여요. 하부 대형근은 아래로 움직이고, 그리고 내회전할 때 쓰이고, 내전할 때 쓰이고. 체스트 프레스, 벤치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죠. 체스트 프레스 자체가 보면은 이 상태에서 밀죠. 경관절만 봤을 때 경관절이 앞으로 가는 거죠. 내회전이죠. 그래서 대형근이 기시에서 상완골에 정지해 있는데, 상완골이 기시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 근육이 이완이 되죠. 이완이 되고 상완골이 기시부 쪽으로 쭉 왔을 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근육은 정지부가 기시부에서 멀어질 때 이완이 되고, 기시부 쪽으로 올 때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슴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느 근육을 제일 많이 운동해야 될까? 어떤 근육을 발달시켜야 될까요? 응? 중간대형근? 왜? 상부대형근? 확실하게 상부대형근. 해당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 근육에서 가장 큰 부위를 발달시켜야 커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커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확률이 커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럼 상부대형근이 커요? 중간대형근이 커요? 중간대형근이 훨씬 커요. 이 상부대형근은 굉장히 작은 머슬이에요. 안 커요. 상부대형근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렇게 커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대형근은 큰 머슬이기 때문에 커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가슴 근육, 대형근을 더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상부대형근보단 중간대형근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상부대형근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알겠죠? 근데 간혹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중간대형근 먼저 키워버리면 상부대형근 키우기가 힘들다, 발달시키기가 힘들다, 그런 말들을 좀 하더라고. 나는 그 이건에 반대예요. 중간대형근 발달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상부대형근 운동, 인클라인 프레스 많이 하면 발달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이제 중간 대흉근만 해도 상부 대흉근 같이 쓰입니다. 같이 쓰여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플랫벤치에 누웠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쭉 내렸죠. 플랫벤치에서 운동할 때는 팔이 뒤로 그대로 오죠. 이때 이완되는 게 중간 대흉근만 이완되는 게 아니고 상부 대흉근도 같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쭉 하면서 중간 대흉근이 많이 쓰이겠지만 상부 대흉근도 쓰여요. 그래서 그 근육, 해당 근육이 쓰인다, 운동이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완을 시켰을 때 해당 근육이 이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완시켰다가 수축에 들어갈 때 그때 운동이 되는데 얼마큼 그 근육을 이완 잘 시키느냐. 이완된 근육이 또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이완이 안 되면 수축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근육을 얼마큼 이완을 잘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플랫벤치에서 바벨을 내렸어도 중간 대흉근만 이완되는 게 아니고 상부 대흉근도 이완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운동하게 되면 주로 어디 운동이 돼요? 상부가 되죠. 상부가 되지만 중간 대흉근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요. 대흉근의 구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클래비클 헤드, 상부 대흉근, 쇄골 안쪽의 기시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스터넘 헤드, 자, 흉골하고 늑골 쪽에 기시해 가지고 쭉 모여서 같은 자리 상완골에 정지해 있죠. 이 대흉근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아주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대흉근 관련된 운동 볼게요. 자, 이거는 인클라인 바벨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하죠, 일명. 인클라인, 머리가 위로 된 각도로 된 그 벤치프레스 하게 되면, 자, 바벨을 잡았어요. 자, 45도 누웠어. 내렸죠. 올리죠. 자, 서봤어요. 이렇게 가, 이렇게 45도로. 자, 상황을 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정지부가 위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부 대흉근, 클래비클 헤드 이쪽이 발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덤벨하고 바벨 머신이 있죠. 덤벨 바벨 머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뭘까요? 기본 운동. 크게 뭐? 바벨이죠. 그치. 거의 모든 운동이 바벨, 덤벨, 머신 중에서 바벨이 기본 운동입니다. 먼저 바벨을 잘 해야 돼요. 또 그리고 바벨은 안정적이에요. 덤벨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흔들리고. 근데 바벨은 붙어있기 때문에 딱 잡으면은 안정이 돼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중량을 컨트롤하고 더 많은 중량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량을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는 덤벨보다는 바벨이 좋습니다. 특히 가슴 운동은 다른 머신이나 덤벨보다도 바벨, 벤치프레스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대흉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뭐 덤벨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특히 비기너인 경우에는 덤벨 할 필요 없고 벤치프레스만 주구장창 그냥 많이 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 발달시키는 상태에서 본인이 좀 이제 다른 운동, 퍼포먼스 좀 더 달리 주고 싶다. 그때는 이제 덤벨도 좀 이용하고 머신도 이용하고. 첫째는 벤치프레스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가슴 근육이 커져요. 그래서 가슴 운동의 기본 운동인 인클라인 바벨 벤치프레스. 자, 이 그립 간격은 어깨 넓이에서 좀 넓은, 무슨 그립? 뭐라고 그러죠? 이걸 넓게 잡는 그립, 와이드 그립. 자, 그럼 그립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어깨 넓이보단
넓게 잡는 그립, 이거를 와이드 그립이라고 그래요. 어깨 넓이보단 좁게 잡는 그립, 이거를 네로우 그립이라고 그래요.